자꾸 직장에서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일 얘기만 하고 친절하면 돼요. 직장인들 그 사이 팀원이라든지 그런 사이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너무 직장에서 관계에 집착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비치는지 아세요? 정말 가족보다 더 오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그 소외된다는 느낌, 잘 안 맞는다는 느낌,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 이걸 받으면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큼 노력을 해봐도 안 된다 하면은 그냥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걸 너무 버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어서까지 버티게 되면은 이제 본인 의지로 그만둘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몇 가지 전조 증상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근길에 이 차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회사 안 가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 내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장인들 상대로 물어봤어요. 직장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할 때 정말 때려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하냐. 그거 사실 맨날 그거 사표 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직접적으로 해본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관찰을 밖에서 더 많이 하고 이야기를 더 폭넓게 듣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맨날 이거 그냥 사표를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 맨날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 이랬더니 아니었어요.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대략 한 1년에 한 번 정도래요. 아,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 다니는 게 마냥 행복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돈을 받으면서 다니면 안 되죠. 그렇게 항상 행복하면.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의 상태, 그런 상태로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면은 내가 나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직장에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직장에서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어떤 부서 이동을 하거나 뭐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거나 해서 내가 이방인인데 그 집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분은 있어요. 그냥 쉬는 시간에 차 한잔 마실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을 걸면은 너무 업무적인 이야기만 단답식으로 하고 딱 거리를 두려는 게 보인다. 근데 여기 직장 다니는데 너무 삭막하고 좀 그렇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기겁하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왜 직장에서 굳이 업무 얘기 말고 다른 걸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거를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은 뭐냐면요. 직장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퇴근도 따로 하고 싶은 게 직장인들의 평범한 마음이에요. 만약에 딱 퇴근을 하려는데 마침 나랑 같은 방향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랑 같이 퇴근을 하게 됐어. 이러면은 그게 질색인 거예요. 잠깐 먼저 가세요. 저 올리브영에서 살 거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근데 거기 또 눈치 없이 어머 나도 올리브영에서 살 거 있는데 이러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단 디폴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 얘기만 하고 친절하면 돼요. 직장인들 그 사이 팀원이라든지 그런 사이에서는 친절하고 무언가 싹싹하게 그냥 이 정도로 뭔가 얘기가 오면 그거에 대한 답하고 서로 그 정도가 그냥 맞는 거다. 이 정도로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친구가 돼도 될 것 같다 라는 게 주어져서 직장에서 인생 친구를 만난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인생이 준. 그게 디폴트가 아니라는 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너무 직장에서 관계에 집착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비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일 못하는 걸 이걸 관계로 퉁치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으로 비춰서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 중에 상당수가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일 못하시는 분이구나, 이분. 그러니까 먼저 업무 능력을 웬만큼 갖추는 게 사실은 첫 번째. 그건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딸린다 하면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착한데 일을 못해. 이러면은 이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 감정이 저 사람이 악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쪽 입장에서는 내가 악의가 없는데도 왜 나한테 항상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이 사람이 짜증으로 돌려주지? 뭔가 관계가 안 좋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일 못해서 내가 2배로 일해야 되면 이 사람 심성이 아무리 고와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1번은 일단 내 업무 능력.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직장에서 친구 만들려고 하지 않기. 그리고 3번째는 친절하기. 그냥 친절한 거하고 친구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하시죠? 예, 이렇게 미소 이렇게. 예. 말실수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사실은 많이 교정이 됩니다. 조심성이 있는 성격이고 좀 맥락 파악을 잘하는 성격이면은 좀 처음부터 경험을 그렇게 많이 쌓지 않아도 말실수를 적게 할 수가 있어요. 신중한 성격. 근데 대신에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성격이면은 아예 말이 없죠. 실수할까봐 말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성격일 경우에는 또 이게 고민이에요. 말실수는 안 하는데 말을 못 한다. 네, 근데 경험이 점점 쌓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맥락에 맞추어서 내가 말을 그냥 잘 할 수 있는지를 점점 알게 돼서 자신감이 생겨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외향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너무 그 조심성 없이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실수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은 양에서 줄이는 쪽으로 조절을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내향인인 경우는 아예 안 하는 데서 조금씩 하는 걸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외향인들은 막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에서 줄이는 쪽으로 말실수를 안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젊으시잖아요. 근데 20대에 누가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이거를 사실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조직에서 보는 능력과 내가 윗사람들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약간 하위 조직에 있을 때는 저 사람 정말 능력도 없고 막 엑셀도 못 다루고 막 이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일도 별로 안 하면서 저기서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팀장 되게 무능력한 것 같은데. 근데 되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조직에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게 의문이다. 역시 아부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사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양쪽 입장을 다 흡수하면서 관찰을 해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조직에 필요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잘해서 실제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 보기에도 일을 잘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팀장님도 뭐 약간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 무리한 부탁을 할 때도 있고 이러면서 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그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사가 사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요, 사실 그렇게까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대표님이 돼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그 대감댁 노비라고 하죠. 우리 보통. 예, 아주 그 월급을 많이 주고 복지도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퍼주는 극소수가 들어가는 그런 조직에서 다 일을 하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조직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른 조직원들과 화합을 해서 평범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사람을 사실은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해를 하시고 선배들을 좀 웬만큼 존중하면서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경험이 쌓이면 이런 것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